to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워싱턴 소리 종김 TV 김종엽 바로 시작합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도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편견도 없이 좌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곳의 날씨입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기온은 4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는 58도가 되겠으며 어제 목요일 날은 갑작스런 이상 기온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한편 주말인 내일은 아침 최저 41도, 낮 최고 59도로 되겠으며 맑은 날씨 속에서 구름이 낀 날씨가 되겠습니다. They say you found somebody new, but that won't stop my loving you. I just can't let you walk away. Forget the love I had for you. Guess I could find somebody new. But I don't want no one but you. How can you live without regret? Am I that easy to forget? Before you leave, be sure you find you want his love much more than mine. 'Cause I'll just say we've never met. If I'm that easy to forget. They say you found somebody new, but that won't stop my loving you. How could you leave without regret? Am I that easy to forget? Guess I could find somebody new, but I don't want no one but you. How can you live without regret? Am I that easy to forget? 네, 흘러간 팝송 중에서 Am I that easy to forget? 잉글버트 험프리 딩크의 노래였습니다. 이 뜻을 보니까 말이죠. 연인과 연인 사이에 그렇게도 사랑했던 연인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한쪽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 하는 자, 그를 아쉬워하며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것이 쉽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내가 그렇게 쉽게 당신한테 잊을 존재인가? 자신의 곁을 떠나려 하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절규하면서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쉽게 잊을 수 있는 존재이냐? 절실한 마음을 담은 그러한 노래입니다마는 이 곡의 원곡자인 칼 밀로우가 지난 1959년에 죄송합니다. 발표했습니다마는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마침내 지난 1968년 잉글버트 험프리 딩크가 새로 리메이크해서 대히트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불렀습니다마는 저 유명한 팝 싱어인 데비 레놀드가 1960년도 처음으로 발표했고 좀 힐헵 두고의 가수 짐 리브스, 세 번째로는 스키러 데이비스가 또한 이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자지 잔슨 등에 의해서 Am I Dead to Forget을 불러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13일째 맞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란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95%의 이란의 모든 군비시설, 해군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서 이란 정부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 등극한 하메니의 두 번째 아들, 이들에 의해서 큰 소리는 여전히 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 의해서 형제국인 오만까지 공격을 함으로 해서 많은 내척의 유조선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의 썸네일을 보게 되면 악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이란, 이번 기회에 이란의 이슬람 정권은 반드시 괴멸돼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이란 정권이 핵무장을 할 경우에는 이 지구촌의 많은 인명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핵을 가진 나라들은 많죠. 미국과 비롯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또한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많은 국가들이 핵을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결코 어떤 경우라도 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란이 핵을 무장할 경우에 이들은 핵을 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인들은 대단히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만일 이란 정권이 핵을 무장한다면 이들은 나 죽고 너 죽자, 너 죽고 나 죽는다, 이런 정신으로 무장돼 있어요. 특히 이슬람 교도들의 이 똘똘 뭉친 이 종교적 색채를 띤 이슬람 종교의 이란 정권이 핵을 무장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이들은 반드시 미국의 중심부를 향해서 핵을 버튼을 누를 겁니다. 왜냐? 죽음을 결코 무서워하지 않고 만일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파라다이스에 간다는 꿈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파라다이스에 간다. 이러한 사상이 분해에 백혀서 쇠뇌가 돼서 결코 핵을 무장하게 되면은 버튼 누를 정도로 지구가 괴물 당한 한 있어도 이란의 이슬람 정권은 결코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와는 달리 이란 정권이 핵 무장을 해서는 아니기 되기 때문에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감행한 이상 장기전이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완전히 이란 정권이 무너진 것을 보고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 해서 전쟁을 끝낼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란 정부 자체가 항복을 하고 기법을 선언할 때까지 공격을 해야 후에 이란 정권에 의해서 무모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은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 체제로 똘똘 뭉친 이 집단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 이란 정권은 후에 싹이 다시 오르기 전에 완전히 뿌리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비록 34%밖에 안 됩니다만 끝까지 이란 정부가 괴멸될 때까지 끈을 놓아서는 아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요. 물론 50% 이상은 전쟁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100달러 이상이 오르고 있고 또한 모든 물가가 덩들어서 오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죠. 하지만은 그 코앞에 힘든 것 때문에 이 전쟁을 멈추게 되면은 이란 정권의 이들의 무모한 이런 짓거리를 그냥 방관하고 놔두면은 후에 또 말썽을 필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 이란 정권이 될 겁니다. 이처럼 어차피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으면은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는 이란의 종교적인 이슬람으로 뭉쳐진 이란 정권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뿌리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념의 체제의 이란 정권, 집단 제조로서 하메니가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붕괴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전쟁을 끝내려 하느냐. 미스터 트럼프, 우리 이란은 결코 굴복하지 않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일 내에 끝내려 하는 이 전쟁을 자기네가 엄청난 피해를 당한 한이 있어도 이웃의 형제국들을 공격함으로 해서 심리전으로 트럼프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로 하여금 비록 이란 정권이 현재 무너지려 합니다마는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우리는 죽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이란의 이슬람 종교로 뭉쳐진 이란 정권은 끈질기고 질려요. 그래서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공격했잖아요. 끝까지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이란 정권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약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만은 섣불리 전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미국이 오는
11월 선거를 의식해서 국민을 의식해서 전쟁을 끝내려 한다면 이스라엘만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상군을 투입해서라도 이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고, 미국은 만일에 철수하게 되면 공중존으로 공중에서 이스라엘군을 위에서 측면에서 지상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악의 축인 이란에 대한 미국, 이스라엘 막강한 화력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 이것을 만만히 봐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에 대해서 썸네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은 누구이며 검찰을 겁박하고 회유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 의문의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낱낱이 발표할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이든 팩트가 아니든 간에 더군다나 여당의 김어준 그 방송에서 전 MBC 기자 장인순이라는 기자가, 이 기자는 아주 노련한 기자예요. 헛소리하는 기자가 아니랍니다. 이 기자가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고위 검찰에게 딜을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12가지 혐의에 대해서 취소해라. 기소를 취소해. 그러면은 검찰을 폐지한 대신에 공수처이 신설되지 않았느냐. 그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것을 어느 정도 수사권을 주게끔 우리가 노력하겠다. 서로 윈윈 하자. 이렇게 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밝힌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이재명 대통령 말이 곧 내 말이고 내 말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인 즉슨 이게 검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인 당신네들은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기소를 취소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가를 지금 온통 큰 논란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마침내 사법권의 장인 누굽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마침내 왜곡죄를 적용해서 고소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왜곡죄를 적용해서 고소했다는 겁니다. 누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럼 누가 수사를 해야 돼요? 참 헌정사상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죠.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한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코미디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경찰이 어떻게 상권 분립의 대법원장인 사법부의 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한다는 겁니까? 뭐를 수사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파기환송됐잖아요. 그것을 문제 삼아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엇인가 썸띵롱이 있다. 뭐가 썸이 있다. 그래서 왜곡죄를 적용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소를 했더니 경찰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참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헌정사상 다수당의 힘으로 이렇게 마구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파괴시키고 법을 뜯어고치고 법을 지 입맛대로 만들어서 급기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왜곡죄라는 괴물법을 악법을 적용을 해서 만들어서 대법원장을 고소했어요. 경찰이 지금 식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대법원장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말은 겉으로 표시 아니합니다만은 지금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침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무엇이라 경찰에 의해서 조사와 수사를 한다고요? 정녕 대한민국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망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서 공소 취하를 고위직 검찰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한 전 MBC 장인수 기자의 말은 이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사람이 검찰과 모종의 딜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비리를 덮자 이렇게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측근이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현재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발적으로 나는 그런 일이 없다 하고 부인하고 있어요. 도덕이 재발절입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에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이 죄과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증거는 없습니다만 자신이 그걸 부인하고 있으니까 100% 심증은 가는 거예요. 정호성밖에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 누굽니까? 정호성 법무부 장관이에요. 말하자면은 최측근인 이 정호성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취소하기 위해서 고위 간부에게 압력을 가해서 서로 윈윈 하자고 했다는 장인수의 폭로예요. 그러나 정호성 법무부 장관은 한마디로 한 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전 MBC 장인수 이 기자는 어차피 이것은 팩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폭로한 이상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만일에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돼서 팩트가 아니라면은 정호성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수사받아야 돼요.
장인수 기자는.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기자라고 합니다. 이 기자가 헛소리할 내 세포가 파괴되지 않은 이상, 치매에 걸리지 않은 이상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 MBC 기자인 장인수 씨를 고소했어요. 그러면은 유튜버 김어준은 왜 내 몰라라 합니까? 김어준은 싹 빼고 왜 MBC 기자인 장인수만 고소합니까? 김어준이 두렵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양심의 거리낌이 조금도 없습니까? 물론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측근이 누굽니까? 당신이야. 바로 당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의 대다수는 장인수의 폭로가 당신에게 쏠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현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인하겠죠.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받아서 이러한 사실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만일에 사실이 되면은 정성호 장관은 직권남용, 국정농단, 국정을 농단한 죄 대단히 커요. 이재명 대통령도 만약에 연루가 됐다면은 탄핵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에요. 대단히 큰 사건이다. 이런 가운데 자기 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한답시고 11억이라는 돈을 대출받았어요. 그것도 가짜로 말하자면 사기 대출 범인이에요. 양문석 딸의 이름으로 사기 대출을 해서 11억이라는 돈으로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투기했어요. 이 사업한답시고 딸의 이름으로 11억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사는데 투자를 했어요. 투자 사기범인 이 양문석이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빠지가 달아났어요. 양문석이 여러분 양문석 하게 되면은 종편 방송에 나와서 패널로 나왔어요. 패널로 나와서 같은 패널리스트끼리 토론할 적에 자기 의견에 반하는 상대방 보수 진영에 대해서 소리 지르고 성의를 내면서 꽤 많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마는 저 사람의 캐릭터가 그런가 보다 했어요. 성격이 아주 개똑같아 이거는. 에? 아니 방송에 나와서 같이 논평을 하고 패널로서 토론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의견에 반한다고 해서 성기를 내고 상대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더니 왜 웃냐고 또 소리 지르면서 마치 상대 패널을 때릴 듯이 인상을 써가며 이런 패널은 세상에 전무후무해요. 그럼 방송사에서 이런 자를 왜 섭외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자가 바로 양문석인데 성질도 개똑같으면서 결국은 뭔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건 완전히
국회의원 배지 다는 것도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메이크머니를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거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려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사기를 쳐서 받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자는 이제 감옥 가게 생겼어요. 이 양문석이 오늘로써 2026년 3월 10일자로 국현 바치가 달아났어요.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재판 소원이 상설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악법이 상설된 것을 말하면 사심제도예요. 대법원에서 판결된 유죄로 판결된 것을 가지고 국회 바치가 달아났어요. 그게 아쉬웠던지 헌법 소원에 다시 항소해서 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물론 헌법 소원이 양문석을 구해주진 않을 겁니다. 험에도 불구하고 이 양문석에는 염체도 정말 염체 8단은 염체 9단이에요. 이런 극악무도한 뻔뻔한 자가 사심제도를 이용해서 재판 소원에 항소를 했다는 겁니다. 영원히 이 양문석이는 정계에서 떠나거라. 그런데 이 사기 대출범인 양문석은 지난 경기도 안산갑에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공천이 돼서 당선됐어요. 마침내 의원 배지가 금 배지가 달아났어요. 오늘부터 머리 싸매고 잠을 못 자겠지요. 자업자득이다 양문석이. 당신 같은 자는 영원히 정계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자,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미등록했으면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지 말아야지. 왜 자꾸만 분란을 일으키면서 온갖 쇼를 하면서 또 출마를 한대요. 에? 아니 시장 출마를 위해서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미등록을 했으면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조건을 내걸면서 국민의힘 장동영 당대표에게 조건을 내걸면서 나는 시장 출마하겠다. 이런 또 궤변 아닌 궤변을 하고 있어요. 이 오세훈 이자는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항상 분탕질하고 또 미저 주관도 없고 소신도 없어. 어떤 철학도 없어요. 차라리 오세훈 국민의힘을 탈당을 해서 분탕질 그만하고 더불어민주당한테 가든가. 완전히 이자는 정말 미운 살이 베껴도 이런 자는 없어. 오세훈 분탕질 하지 말고 떠나거라. 국민의힘을 탈당을 하는 얘기야. 정말 화가 나서 이 오세훈 이 현 시장은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보다도 더 미운 자예요. 뭐 하는 시어머니보다 훈수 없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바로 이 짝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란에 대한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켄터키주를 찾았습니다. 켄터키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어요.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이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합니다. 이란과의 전쟁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켄터키 주에 사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미국이 승리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는 전쟁을 끝내려 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 승리를 기정사실로 한 겁니다마는 조기의 종전 뜻을 강조했던 하루 전과는 좀 달라진 말도 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너무 일찍 이란을 떠나길 원하진 않죠, 여러분들. 우리는 끝장을 봐야 됩니다. 항상 트러블 메이커인 이란 정권에 대해서 2년마다 툭 하면 공격해다 전쟁을 일으키고 또 끝내고 또 전쟁을 하고 이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 오수와 인터뷰에서는 이란 내에 공격할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당분간 전쟁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주타파가 첫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메시지를 통해서 모주타파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자기네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서 전쟁을 종식하지 않을 거다. 끝까지 항전할 것을 선언했어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요충지를 볼모로 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또한 이에 동조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 종사령관이 X를 통해서 모수타파의 명령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해서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중동 해역에서 유조선, 화물선을 공격하면서 해상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란의 최고의 지도자, 새 지도자 모주타파 하메네이가 오늘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대한 이란 군사작전이 오늘로써 13일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이 계속 전쟁을 해야 한다는 보수층의 지지율보다 한 20%가 더 많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지난 9일 미국의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해봤더니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42%,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10%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공격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 정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34%는 이란 정권에 대해서 뿌리채 뽑아야 한다. 그래서 전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34%나 됩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의 종가 소식을 끝으로
전합니다. 여권 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해서 거래했다는 이 설,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대한민국을 내놓으라 하는 한국일보의 사설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가 검찰을 상대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보안 수사권 존치를 맞바꾸자 하는 거래를 제안했다는 설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검찰을 상대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보안 수사권 존치를 맞바꾸자는 거래를 제안했다는 이 설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면 심각한 국기문란이요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검은 거래에 연루시킨 주장이 친여 유튜브에 버젓이 나와서 전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에 의해서 폭로가 됐어요. 이것은 여권 내에 권력 투쟁이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검은 거래 얘기가 나온 것은 방송인 김호돈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지난 10일 장인수 전 MBC 기자가 대통령 측근인 정부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이 관계자는 내 말이 곧 대통령 말이며 대통령 말이 곧 내 말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MBC 기자 장인수 씨는 여기까지는 어떤 경우라도 팩트다,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 대통령 형사사건을 놓고서 수사기관과 밀거래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혹이라도 이게 팩트라면은 이건 상당한 국정농단이요 심각한 권력형 범죄입니다. 특히 의심을 받고 있는 대상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묻지도 않은데 도덕이 재발절입니까? 묻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장관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검찰 개혁이 황당한 음모로 나를 음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편 의혹을 주장한 쪽이 결자 해지해서 전 MBC 기자 장인수 씨는 정권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얘기를 아니면 말고 시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청와대나 법무검찰도 음모론만으로는 이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조사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뒤탈이 없어요. 검찰 수뇌부가 여권 사건 항소를 잇따라 포기한다거나 그동안 그랬잖아요. 에? 정호성 법무장관에 의해서 미스터 노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김만복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먹게끔 항소를 포기해서 이것이 얼마나 논란이 됐어요. 정호성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 측에다가 전화를 해서 심사숙고해라. 항소하는 것을 심사숙고해라. 전화 한마디에 노 검찰 대행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정호성이가 끼어들었어요. 험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또 정호성이가 지금 의혹을 받고 있어요. 정호성 씨는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말로만 나는 아니다. 그렇게 이건 황당무계한 소리라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면은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받길 바랍니다.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순서 와이신노 소리 종킴TV 지금까지 김종엽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that you and me, yeah. You might think I'm desperate. Maybe I just might be. How can